자, 우리 지난 시간에 파이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파이썬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 이제 설치까지 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실제 한번 아이들 쉘이라는 대화형 모드를 실행시켜서 파이썬을 한번 실행을 시켜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 쉘, 파이썬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는 이 아이들 쉘이라는, 요, 대화형 모드라는 이제, 파이썬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에디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실제 파이썬 언어를 통해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즉 명령을 이제 내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아이들 쉘이나 아니면 스크립트 모드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개발을 위해서는 다른 이제 에디터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도, 일단은 제가 이제 아이들 쉘을 그냥 사용할까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에디터를 써보시는 게 도움이 이제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우리 에디터를 설치하고 같이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아이들 쉘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한번 컴퓨터 화면에 띄워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쉘에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컴퓨터한테 명령, 즉 모니터에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출력해줘 라는 이제 명령을 내리고 컴퓨터는 그 명령어를 이해해서 헬로 월드라는 내용을 이제 화면에 출력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즉 언어로 되어 있는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배우시면 되고 그런 명령어를 어떻게 써야 컴퓨터가 알아듣고 우리가 지시한 명령을 잘 수행을 하는지 그것을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이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초적인 우리가 이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찍어봤었는데요. 다른 언어들은 이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찍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 그걸 한번 살짝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썬하고. 자, 우리 파이썬에서는 딱 프린트라는 이 명령어 하나만 딱 썼더니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화면에 출력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런 C 언어나 자바, 파이썬 이외에 컴파일러 언어라고 하는 C 언어나 자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예, 화면에 출력해줘라는 명령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뭔가 수행돼야 하는 그런 명령어들을 같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파이썬처럼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C 언어는 이렇게 또 몇 줄에 걸친 내용, 그다음에 자바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써야 되는 거죠. 자, 이것만 봐서도 우리 파이썬에서는 그냥 딱, 한 단어만 딱 사용을 했지만 C 언어나 자바 같은 경우는 많은 문장들을 써야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만큼, 파이썬은 간결하게 그래서 누구나 조금 더 쉽게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쉽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쉽게 이제 배울 수 있는 언어가 파이썬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아이들이라는 요런 이제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제 어, 이런 이제 우리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제 파이썬의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이썬이 자동차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자동차 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이들, 즉 통합 개발 환경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이썬이란 언어를 통해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지만 이 언어 자체를 파이썬으로 된 우리가 작성하는 이런 언어는
고급 언어, 즉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우리가 파이썬 언어로 작성을 하지만 컴퓨터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쓴 파이썬 언어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런 이제 해석 처리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 언어를 쓸 수 있게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지난 시간에 이제 진행을 했죠.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가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명령어를 작성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파이썬 프로그램이 우리가 쓴 고급 언어를 기계, 즉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예, 변화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파이썬의 언어를 가지고선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런 이제 중간적인 도로 역할, 우리가 이제 파이썬으로 언어를 작성하면은 이 아이들이라는 통합 개발 환경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쓴 이제 고급 언어들을 해석을 해주고 그다음에 컴퓨터가 명령을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이라는 이런 통합 개발 환경은 우리가 이제 어, 도로에 있는 자동차를 비교를 해봤을 때 파이썬은 자동차가 되는 거고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운전자가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파이썬을 가지고선 아이들이라는 이 통합 개발 환경을 통해서 뭔가 이제 명령을 내리고 제어를 하는 그런 이제 도로 역할 같은 것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역할들을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이들 쉘이라는 것을 잠깐 이제 사용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스크립트 모드라는 것도 간단하게 이제 활용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아이들 쉘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는 이제 실무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에디터를 같이 활용을 하면서 파이썬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아이들 쉘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기보다는 실무나 이런 데서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바로 에디터를 설치해서 같이 에디터를 좀 활용해서 파이썬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은 먼저 파이썬의 이제 문법 오류나 이제 문자열 출력이라고 나오는데요. 요런 내용은 이제 강의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크립트 모드나 아이들 쉘의 다양 모드를 따로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그냥 에디터를 설치를 해서 에디터를 활용해서 파이썬 작업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를 다 여시고요. 뭐 이제 구글에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용할 에디터는 VS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을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에디터이기도 하고요. 뭐 파이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하는데 많이 이제 활용되는 에디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C 언어를 개발하는 그런 통합 개발 환경을 만든 회사에서 이제 또 가볍게 이제 뭐 이제 프론트엔드 쪽 HTML, CSS라든지 그런 이제 또 언어들을 또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에디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VS 코드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요 사이트가 바로 보이실 겁니다. 그럼 요 사이트에 들어와 주시면은 바로 화면 한가운데 이렇게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 버튼이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측에 있는 요 삼각형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면은 뭐 윈도우 사용하시면은 그냥 바로 다운로드 폼 윈도우라는 이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조금 기다리시면은 하단에 또는 이제 브라우저를 이제 크롬을 쓰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하단에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브라우저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상단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텀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이렇게 설치 파일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활용을 해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에디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바로바로 우리 이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하단에 이제 에디터 내부에서 바로바로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냥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아이들 쉘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에디터를 활용을 해서 파이썬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디터를 쓴다라고 해서 파이썬을 설치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파이썬을 설치를 해야만 우리가 이제 파이썬 언어로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 언어로 코딩을 하면은 파이썬 프로그램이 우리가 작성한 그 코딩 내용을 해석을 해서 컴퓨터한테 전달해서 명령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파이썬 프로그램, 파이썬 사이트 들어가서 그 파이썬 최신 버전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버전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디터, 지금 이제 설치하는 이런 에디터들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에디터만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 파일이 다 다운로드가 되시면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설치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설치 창이 바로, 시행이 됩니다. 다음에 여기 동의합니다 하시고요.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역시 그냥 또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역시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추가 작업 선택에서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도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아이콘을 이제 바탕화면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도 그냥 체크 다 해주셔도 되고요. 꼭 요 밑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던 두 개, 하단에 두 개는 꼭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세 개는 다 해주셔도 되고, 뭐, 굳이,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 밑에 하단에 있는 두 개만 체크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뭐, 코드로 열기 작업을 윈도우 탐색기 파일 상황에 맞는 뭐, 메뉴에 추가하겠다, 뭐, 디렉터리 상황에 맞는 메뉴에 추가하겠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네들 뭐, 체크해 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음, 일단은 다 체크하고선 설치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다음에 설치. 네, 눌러주시면은 그냥 쭉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간단하게 설치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설치가 다 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바로 실행하겠냐라는 이제 체크 버튼이 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유지하고 종료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웹 브라우저는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종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이렇게 에디터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이제 이미 이제 설치를 하고선 설치를 했었던 거라서 지금 이제 여기 익스플로러라고 써 있는 이 좌측 부분에 여러분들은 아마 오픈 폴더라는 버튼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저는 이제 이미 이제 사용을 했던 거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오픈이라는 폴더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파일에 오픈 폴더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여기 좌측에 오픈 폴더라고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 잠시만요. 제가 그 화면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다 하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웰컴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요런 화면이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Get Started라는 요런 이제 탭으로 해서 요런 내용. 그래서 요거는 그냥 꺼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익스플로러 또는 이제 한글로 되어 있으시면 탐색기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영어로 나오시는 분들은 익스플로러라는 저 에디터 화면과 동일하게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지금 사이트에 보여주시는 대로 폴더 열기라는 이 버튼이 이렇게 파란색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자, 저는 이미 한번 설치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요 이미지처럼 지금 사이트에서 보여진 이 이미지처럼 이제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설치를 하셨으면은 이렇게 폴더 열기라고 요 버튼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이 폴더 열기라는 버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자,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메뉴에 오픈 폴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폴더 여기 버튼을 누르시는 거랑 제가 파일에서 오픈 폴더를 누르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픈 폴더라는 요 대화 상자 창이 실행이 되실 거고요. 자, 이 VS 코드는 기본적으로 먼저 내가 이제 앞으로 파이썬이라는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할 건데 그 코드를 작성하는 이제 파일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생성되는 파일을 어디에 이제 저장을 해놓을 건지 그 폴더를 먼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VS 코드를 실행하자마자 폴더 열기, 오픈 폴더라는 그 메뉴 버튼이 바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눌러서 오픈 폴더라는 이 대화 상자를 열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발생되는 그런 이제 파이썬 파일들을 어느 폴더에 저장을 할지 그 폴더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폴더 안에 파일들을 생성해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이나 워드나 뭐 이런 문서 작업하는 프로그램들은 반대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 먼저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내가 작성한 파일을 어느 위치에 저장할 것인지 어느 폴더에 저장할 건지 선택을 하잖아요. 자, 우리 이제 VS 코드는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의 파일들을 내가 생성한 파일들을 어느 폴더에 저장할 건지를 먼저 선택하고 그 폴더에 파일을 생성해서 작업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에서 폴더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 폴더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여러분들은 뭐 C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뭐 다운로드 폴더를 선택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시는 아무 위치나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서 폴더에 자, 선문 워크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폴더가 없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우측 버튼을 눌러서 새 폴더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 폴더를 생성을 해서 새 폴더 명을 저는 일단 선 언더바 워크라는 이런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저도 지금 새롭게 한번 만들어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폴더가 없다. 내가 앞으로 파일들을 생성해서 저장할 폴더가 마땅한 게 없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폴더 우측 버튼 눌러서 새 폴더 만들기 메뉴 선택해서 새 폴더가 생성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더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그냥 선 언더바 워크라는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아까 이제 방금 만들어 놓은 선 언더바 워크라는 폴더가 있죠. 자, 그래서 요 폴더를 선택을 하고, 생성된 폴더를 선택하고, 폴더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폴더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화면이 깜빡거리면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될 거고요. 자, 여기에, 창에 뜨는 것은, 밑에 있는 Yes, I trust the author라는 이 버튼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웰컴이라는 요 창이 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익스플로러라는 요 좌측 부분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폴더 명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빈 상태로 이렇게 보여지실 거예요. 자, 여기가 말 그대로 여기가 익스플로러입니다.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자,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윈도우 탐색기 있죠. 네. 이런 이제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서 우리가 폴더라든지 아니면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하죠. 관리를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에디터에서는 윈도우 탐색기를 직접 열어서 뭔가 이제 파일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되니까 아예 에디터 내부에 익스플로러라는 탐색기를 넣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선택한 그 폴더가 선택된 그 탐색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새로 폴더를 만들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무런 파일들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VS 코드의 익스플로러 이 좌측 창에서는 우리 이제 선택한 그 폴더 안에 우리들이 파일들을 생성해서 뭔가 이제 코드 작업을 하고 뭐 이미지 파일이나 뭐 이런 다른 이제 뭐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다른 이제 작업들을 하게 되면은 다른 프로그램 작업들 하면 그런 이제 생성되는 파일들이 여기에 이제 다 윈도우 탐색기랑 동일하게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탐색기처럼 우리가 파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바로 익스플로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맨 좌측에 보시면 아이콘이 5개가 있는데요. 자, 여기 맨 처음에 지금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게 이제 익스플로러 이 창을 열고 닫기 하는 버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이제 화면을 좀 더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익스플로러 요 좌측에 있는 창을 닫거나 열게 하는 요 버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맨 밑에 보시면요. 익스텐션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VS 코드를 설치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파이썬을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이 익스텐션으로 오신 다음에, 자, 익스텐션을 오시게 되면은, 자, 우리 요 옆에 창이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요번에 이제 익스텐션이라는 창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요 밑에는 검색 창이 하나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에다가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네, 파이썬, Python이라는 우리 파이썬 이름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요. 자, 여기 맨 처음에 파이썬이라고 목록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저는 이미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밑에처럼 여러분들은 인스톨이라고 요 자그만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작은 버튼, 인스톨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 VS 코드에서 이제 파이썬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이제 VS 코드의 어떤 이제 플러그인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VS 코드에서 작업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먼저 추가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에디터 내부에서 손쉽게 그런 추가적인 그런 플러그인 파일들을 검색해서 즉 추가적인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쉽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 익스텐션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VS 코드에서 기본적인 기능 말고 그 이외에 어떤 추가적인 기능을 확장시켜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익스텐션이라는 요 메뉴에서 내가 찾아서 설치를 바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인스톨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인스톨을 하게 되면은 저처럼 이제 인스톨이 완료가 되면은 여기에 인스톨 버튼이 안 보이실 거고요. 자, 요 파이썬이라는 목록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우측에 이 파이썬이라는 플러그인 확장 프로그램이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파이썬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확장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 됐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인스톨 버튼이 없거나 아니면 여기 우리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곳에 uninstall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설치가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이 설치가 되고 이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은
이제 이 VS 코드에서 우리가 파이썬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아이들이라는 그런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 VS 코드라는 에디터를 통해서 똑같이 파이썬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에디터들을 쓰면은 좋은 게 뭐냐? 아이들쉘이라는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통합 개발 환경이 있는데, 굳이 이런 에디터를 왜 쓰냐? 자, 이런 에디터를 쓰시게 되면요. 이제 써보시면은, 저랑 이제 직접 해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명령어들 있잖아요. 그런 명령어들을 손쉽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명령어들을 우리가 일일이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이런 에디터들에서는 그런 명령어들을 손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자동 완성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 명령어를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문자 하나씩 타이핑하지 않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개발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일일이 치는 것보다 자동 완성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은 개발에 이제 그런 네, 개발의 이제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는 개발자가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게 이제 에디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 설치가 다 되셨으면은 다시 위에 익스플로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익스플로러 가시고요. 자, 옆에 나오는 요 창은 위에 익스텐션 파이썬이라는 요 탭 부분에 X 버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닫아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익스플로러 우리가 선택한 그 파일명 밑에 이렇게 빈 창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파이썬 파일을 먼저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을 저장한 폴더를 먼저 선택하고 그 폴더 안에 파일을 먼저 생성을 해야 비로소 파이썬 이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파일을 새롭게 생성하실 때는 요 폴더명 옆에 보시면은 요 문서 모양의 플러스, 그다음에 폴더 모양의 플러스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그래서 파일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폴더 안에 폴더도 생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일이나 폴더를 생성할 수 있는 이렇게 아이콘 메뉴가 제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역시 new 파일 또는 new 폴더라는 애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한번 요 문서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그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요 밑에 이제 이렇게 입력 창이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다가는 우리 test라고 하고요. .py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파이썬 파일은 뒤에 확장자가 py입니다. 그래서 앞에 파일명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름을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뒤에 꼭 점을 찍고 확장자는 py로 해주셔야 이 파일은 파이썬 파일이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 작성이 됐으면 엔터 키를 쳐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됨과 동시에 우측 부분에 이제 test.py라는 창이 이렇게 열리고 자, 1번 라인부터 해서 커서가 깜빡이시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요 화면까지 다 오셨으면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이썬 코드를 이 VS 코드로 입력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1번 라인에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프린트라고 한번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아이들 쉘을 입력할 때는 우리가 print 문자 하나하나 다 입력을 했죠. 자, 근데 이렇게 에디터를 사용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파이썬 명령어들이 우리가 입력한 단어에 맞춰서 그 단어랑 맞는 그런 명령어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목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 프린트라는 이 명령어 단어 자체를 다 입력하지 않아도 선택하거나 엔터 키를 눌러서 이렇게 PR만 해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방향키를 움직이시게 되면은 이 목록에 있는 애를 이렇게 파란색이 같이 움직이게 되죠.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명령어를
위치에 두고 엔터키를 치시게 되면은 프린트라는 명령어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개발자가 일일이 명령어를 다 입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동 완성 목록이 명령어에 대한 자동 완성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손쉽게 또는 빠르게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런 기능 때문에 이런 에디터를 사용하는 큰 이유가 이런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또 가로 열고 닫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 쉘을 사용했을 때는 가로 열기도 하고 닫기도 다 해줘야 됐죠. 근데 이런 에디터를 쓰시게 되면은 가로 열기만 해주시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문법이기 때문에 규칙이니까 가로를 열면 가로 닫기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된다. 큰 따옴표도 입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큰 따옴표도 열고 닫기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시는데 조금 더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에디터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헬로 이렇게 월드 이렇게 문자를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아이들 쉘에 입력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프린트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가로 안에 있는 이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요 내용을 이 문자를 예, 컴퓨터 화면에 출력을 해줘라는 이제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서는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지금 요 1번 라인에 작성한 거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파이썬 컴퓨터야 화면에 가로 안에 있는 문자를 출력해줘라는 그런 명령어를 작성을 한 거고요. 그러면 얘를 이제 직접 이제 실행을 시켜서 실제 컴퓨터 화면에 우리 이제 실행창에 요 문자가 출력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려면은 자 우리 VS 코드 요 에디터 맨 우측 상단에 가 보시면요 이렇게 재생 버튼이 있죠. 재생 버튼. 자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얘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요. 자 밑에 창이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터미널이라는 창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 아래에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를 처리해서 가로 안에 있는 Hello World라는 요 문자를 출력을 해주는 이게 바로 요 에디터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디터 이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가 코드도 작성하고 결과도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VS 코드를 활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 확인하고 그게 실습을 이제 같이 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S 코드는 여러분들 파이썬 작업할 때 요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요 사용하는데 크게 이제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VS 코드를 사용을 해서 쭉 진행을 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 또 다음 내용 한번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변수.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언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IT 이제 전공을 하신 분들은 물론 이제 이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보셨으면 이제 변수라는 게 어떤 건지 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 파이썬을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변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잘 이해하면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할지 쉽게 이제 감이 잡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이제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것은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메모리 공간. 컴퓨터에서 메모리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죠.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이제 컴퓨터 안에는 저장 장치가 몇 가지가 있죠. 저장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저장 장치는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램이라는 애가 있죠.
자, 저장 장치는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저장 장치는 크게, 그, 하드디스크라는, 저장 장치와 램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이제 메모리, 막 램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장치들이, 메모리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메모리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램이라는, 요 램이라는 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값을 저장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램의 이제 역할을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처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하거나 그런 분들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램은 우리가 이제 모든 연산 처리를 하는 거는 컴퓨터에서 이제 CPU가 있고요. 그죠? CPU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영구적으로 파일을 그죠? 여러분들이 문서 작업하거나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파이썬 이런 이제 코드를 이제 작성하는 그런 파일들이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공간이 있죠. 그걸 우리는 하드디스크라고 이제 부르죠. 그런 하드디스크가 있고 그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파일들을 우리가 오픈해서 뭔가 작업을 하거나 다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할 때 이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크죠. 많이 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로 CPU로 가져가서 뭔가 일을 처리하기에는 뭔가 이제 어려우니까 거기에 이제 중간에 이 램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에서 CPU로 정보를 바로바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램이라는 공간에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들을 미리 저장을 해놓고 불러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때그때 사용자가 컴퓨터를 쓰는 그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들을 바로 CPU로 전달해서 바로바로 이제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어떤 파일을 찾아서 CPU로 보내는 것보다 이 중간에 메모리라는 저장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메모리에 등록을 시켜놓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이제 CPU로 보내줘서 일을 처리하게 되면은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처리 속도나 이런 것들이 하드디스크보다 램이라는 이 메모리가 처리 속도가 또 빠르고요. 그 대신 저장 공간은 하드디스크가 많고 램은 작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선택하는 그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CPU와 그다음에 램의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램이 용량이 크면 클수록 컴퓨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램을 CPU도 중요하지만 램이라는 메모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 램이라는 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어떤 계산 처리를 시키려면은 컴퓨터한테 어떤 이제 숫자 값들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숫자 값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계산할 때마다 바로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메모리라는 이 램이라는 저장 공간에 저장을 시켜놓고서 컴퓨터한테 내가 이 저장 공간에 값을 저장해 놨으니까 거기에 있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참조해서 계산해 라고 하는 게 컴퓨터가 더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숫자라든지 어떤 값들, 즉 데이터라는 그런 값들을 저장을 시켜 놔야 되는데 그런 저장시킬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변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변수라는 곳에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한 그런 숫자라든지 어떤 정보들, 데이터들을 변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메모리라는 저장 공간에 저장을 시켜놓고 컴퓨터한테 일을 하게끔 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좀 더 일상적인 생활의 비유를 이제 달자라고 하면은 그릇, 우리 이제 음식 먹을 때 쓰는 그런 그릇과 비유를 해주시면은 좀 더 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릇이라는 애들이 있잖아요. 또 밥 먹을 때 우리가 이제 어 그냥 소에 그냥 밥솥에 밥을 하거나 아니면 국을 끓여서 그 국에 그 냄비에 있는 그 국들을 그냥 먹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시 덜어서 먹을 만큼 덜어서 먹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밥솥이나 아니면 국 냄비라든지 이런 요리를 하는 냄비들은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간편하고 조금 이제 덜어서 먹기 위해서 쓰는 그런 그릇들 있죠. 그게 이제 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그릇, 뭐 국그릇 이런 거 다 종류별로 여러 가지들이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우리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한 어떤 데이터들을 그릇에 담아놨다가, 즉 메모리에 저장을 시켜놨다가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게끔 컴퓨터가 처리하게끔 이제 진행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그림의 형태, 그릇에 만약에 100이라는 숫자를 담고 싶다, 또는 200이라는 숫자를 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이썬 코드로 나타내게 되면은, 자, 요런 형태, 강의 자료에 있는 요런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그릇, 즉, 우리 이 메모리 공간은 크게 뭘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이런 그냥 큰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큰 공간이 있고,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어떤 숫자를, 뭐 100이라는 숫자를 저장을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자, 이 큰 공간 안에 그냥 100이라는 숫자를 딸랑 저장을 해놓게 되면은, 이 안에는 내가 저장한 숫자 말고도 많은 무수한 데이터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컴퓨터가 이 저장 공간 안에서 어떠한 값을 가져다가 처리를 해야 될지 이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변수라는 그러니까 이 저장 공간 안에서 이 큰 저장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공간 일부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에 이름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이름 내가 저장한 이 100이라는 숫자를 저장한 공간이 어떤 공간의 이름인지 그거를 이제 지정을 해 놓으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내가 너한테 일 시킬 숫자를 이 이름으로 해서 저장 공간 안에 만들어 놨어 라고 시키면은 컴퓨터는 요 이름을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소를 찾아가서 그죠? 주소가 메모리 공간 안에 우리가 주소를 지정을 해주고 컴퓨터한테 그 주소를 찾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변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수라는 애를, 그러니까 저장 공간을 먼저 만드는 거죠. 즉, 저장 공간을 먼저 이제 만드는 거고, 그 만든 공간에 우리가 원하는 컴퓨터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값들, 뭐 숫자가 됐거나 문자가 됐거나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있죠.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를 저장하는 거를 코드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파이썬 코드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앞에는 이제, 바로 이제 변수라는 이름, 그 주소, 이름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변수명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어떻게 이제 작성하는지 그런 규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변수라는 메모리 저장 공간이라는 이름을 만드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저장 공간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값을 저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이꼴이라는 이 연산자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거예요. 자, 이 연산자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우리 뭐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시간이나 이럴 때 이꼴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피연산자와 연산자 산술 연산을 하고 피연산자와 피연산자의 산술 연산하고 그런 결과값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꼴이라는 는 기호를 하고 여기다 이제 결과값을 이렇게 썼었죠. 자, 그리고 뭐 계산기를 사용할 때도 우리가 이제 값 누르고 연산자 누르고 최종적인 결과를 보려면 이런 이꼴을 이제 썼었죠. 자, 근데 우리 이제 요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이 이꼴을 뭐라고 하냐면 대입 연산자다라고 합니다. 대입 연산자. 네. 대입 연산자. 그러니까 뭔가를 대입시켜라. 그래서 뭘 대입시키냐? 우측에 있는 값을 좌측에 있는 변수에 대입시켜라라는 대입 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변수 이름을 만들고
대입 연산자를 쓰고 자, 우측에 어떤 이제 값 내가 저장시키고 지금 좌측에 만들어 놓은 이 변수에 저장시키고 싶은 값을 이꼴이라는 대입 연산자를 쓰고 우측에 작성을 하면 된다. 그러면 우측에 있는 이 값이 A라는 A라는 이름을 갖는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100이라는 숫자를 내가 컴퓨터한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선 계산 처리를 하게끔 일을 시킬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일을 시킬 때마다 내가 100이라는 숫자를 계속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자, 100이라는 숫자를 계속 입력을 해서 컴퓨터한테 연산 처리하게 하려면 이 100이라는 숫자 1과 00이라는 숫자를 계속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거를 3번 한다, 5번 한다?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죠? 100이라는 숫자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반복적인 처리를 100번 해야 된다. 100번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100이라는 숫자를 100번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써요? 이게 힘들겠죠. 그리고 비효율적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저장 공간에 100이라는 숫자를 저장해 놓고, 자, A라는 이 A라는 주소에 있는 메모리 저장 공간에 있는 100을 참조하게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공간, 우리 사람은 따지면 뇌가 되겠죠. 그러니까 컴퓨터 내에 100이라는 숫자를 저장을 시켜주고, 내가 계속 앞으로 100이라는 숫자를 안 쓸 거고, 100이 들어가 있는 A라는 주소를 알려줄게.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연산 처리해라고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저장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A라는 거를 100이라는 숫자를 3번 쓰는 거를 100번 쓰는 거랑 A라는 숫자를 100번 쓰는 이거를 이제 요 주소를 100번 쓰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써요? 그죠? 100을 100번 쓰는 것보다 A를 100번 쓰는 게 훨씬 낫겠죠. 자, 뒤로 가면 또 얘도 A를 100번 쓰는 것도 이제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A라는 애를 한 번만 쓰고도 100번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을 다 이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것은 간단하게 자, 우리 램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값을 저장시킬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대입 연산자라는 이꼴이라는 기호를 우리가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이꼴이 아닙니다. 자, 프로그래밍에서는 대입 연산자라고 이야기하고요. 파이썬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 동일하게 쓰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C 언어가 됐건 자바가 됐건 뭐가 됐건 이 꼴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꼴은 다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썬과 동일하게 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에 어떠한 값을 저장시키기 위해서 쓰는 그 대입 연산자로 기호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A equal 100이라고 쓰시면은 A라는 변수, 즉 A라는 메모리 공간에 우측에 있는 100이라는 값을 저장시키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참조를 해서 그 우리가 이제 코드로 쓰면은 이런 형식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B라고 쓰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A랑 B라는 문자를 도하는 게 아니라 얘네를 우리가 변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는 A라는 메모리 주소와 B라는 메모리 주소를 참조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값을 더하기 연산해서 역시 대입 연산자잖아요. 우측에 이런 연산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연산식을 먼저 처리하고 그 결과값을 좌측에 있는 C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00 플러스 100이라는 이런 이제 숫자 자체를 입력해서 계산 처리도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변수를 활용해서 변수의 데이터 값을 저장을 해놓고 예, 그
메모리 공간을 참조해서 계산하게끔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 계산된 결과값을 새로운 메모리 공간에 저장도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숫자를 그냥 다 쓰는 것보다 컴퓨터한테 어떤 데이터, 우리가 어떤 연산 처리를 시킬 때, 일을 시킬 때 그런 필요한 데이터들을 기억시켜 놓고 컴퓨터한테 저장시켜 놓고서 찾아서 쓰게끔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변수와 같은 개념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수의 값들을 가지고선 우리가 이제 계산 처리를 하고선 그런 이제 결과값들을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사용해 보셨던 이 프린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프린트라는 명령어는 뒤에 꼭 이 가로를 같이 세트로 작성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함수라고 나오는데요. 일단은 그냥 명령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뒤에 가서 이제 함수라는 애를 배우시게 되면은 얘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걸 이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 프린트라는 요 단어와 뒤에 가로 열고 닫기를 하고 그 안에 뭔가 화면에 컴퓨터 모니터에 뭔가 출력하고 싶은 내용을 쓰면은 그 내용을 출력해주는 명령어구나라고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한 이제 개념을 여기다 이제 써놓긴 했는데요. 요 뒤에 가서 함수는 이제 좀 뒤에 가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어떤 기능을 하도록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print라는 이 함수, 이 명령어는 이 파이썬을 만든 사람이, 파이썬 언어를 만든 사람이 미리 만들어 놓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냐? 이 print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은 화면에 가로 안에 쓴 내용들을 출력해줘라는 그런 명령 기능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것들이 이 파이썬, 우리가 설치한, 첫째 시간에 설치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 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만들어져 있는 명령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명령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어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단어들을 외우고 그다음에 어떻게 조합을 해야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언어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파이썬도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써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냐라는 것을 이제 배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런 변수를 한번 실제 우리 VS 코드에다가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VS 코드 화면 프로그램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자, 기존에 썼던 내용을 한번 싹 다 지울게요. 싹 다 지우고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어, 일단 그냥 아까 썼던 것처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A. 자, 근데 A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메모리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가 이름, 주소를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개발자가 여러분들이 임의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임의로. 임의로 그냥 장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장명, 주소. 주소를 장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미 만들어진 애가 없어요. 만들어진 애들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좀, 그러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애하고 단어하고 겹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제, 이 변수명을 만드는 데 규칙들이 있긴 한데, 지금은, 일단은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름을 만든다라고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가서 이제 바로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A라는 이름으로 한번 우리 주소,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그래서 A라는 변수를 만들고 뒤에 equal이라는 대입 연산자를 쓰고 뒤에 100이라고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른 언어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쓰질 않아요. 예, 되게 좀, 다른 이제 내용들을 더 추가해서 이제 쓰게 되는데, 파이썬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알아서, 램이라는 그 메모리 공간에 A라는 주소를 만들어 주고, 그 안에다가 100이라는 숫자를 저장을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코드는, 우리가 이제 파이썬, 언어를 통해서 컴퓨터한테 A라는 메모리 공간에 A라는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100이라는 숫자를 대입해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B 하고요. equal 20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줄에 한 문장씩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메모리 공간에 B라는, 공간을 만들고, 자, 200이라는 값을 넣어라. 라고, 또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 C라는 공간을 만들고, 300이라는, 값을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C라는 메모리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300이라는 값을 대입해라. 라고, 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컴퓨터한테 어떤 이제 메모리의 공간을 만들고,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라. 라고 이제 알려주는 방식이,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된다는 거야. 또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메모리 공간을 만들고 대입 연산자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우측에 저장시킬 값을 써주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메모리에 A라는 공간에 100, B라는 공간에 200, C라는 공간에 300이라는 애를 저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를 쓰고 있는 동안 이 코드를 돌리고 있는 동안은 ABC라는 공간에 이 100, 200, 300이라는 값이 계속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램은 우리가 특징이 있죠. 전원을 끄면은 모든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을 당시에 그런 이제 모든 내용들은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휘발성 메모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원을 킴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전원을 켜고 뭔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다시 램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필요한 이제 내용들을 그다음에 또 이런 코드를 사용했을 때 실행을 시켰을 때 저장 공간을 만들고 이 데이터들을 다시 이제 저장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영구적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영구적으로 저장을 시켜야 되겠죠. 그 저장을 영구적으로 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웹사이트나 이런데 홈페이지 사이트 가가지고 회원가입하시죠. 그리고 회원가입을 해야만 내가 언제든지 이제 접속을 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면 로그인 처리가 되죠. 자,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회원가입할 당시에 그런 아이디, 뭐 비밀번호, 뭐 이메일 주소, 뭐 이런 데이터들 있죠. 자, 그런 데이터들을 받아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그런 데이터들을 받아다가 저장을 하고, 예, 이렇게 사용하는 동안, 컴퓨터가 돌아가는 사용을 하다가, 끝나면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저장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런 것처럼 사용자로부터 잠깐, 데이터를 받아올 때는 이렇게 변수를 써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고요. 뒤에 가면 이제 또 그러면 사용자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직접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 키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직접 입력받을 수 있는 또 그런 명령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명령어들을 써서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계속 영구적으로 또 보존을 해야 아이디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실질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이제 또 배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파이썬 언어를 통해서 어떤 이제 데이터 값들을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자부터 받아온 이런 데이터 값들을 영구적으로 또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일단은 이렇게 저장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숫자들을 이렇게 대입을 시킨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ABC라는 곳에 실제 100, 200, 300이 저장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화면을, 컴퓨터 화면에 찍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print라는 명령어를 쓰고 가로를 열고 여기다가 A. 자, 우리 첫째 시간에 할 때 큰 따옴표 썼었죠. 자, 근데 변수는 큰 따옴표 없이 변수 이름, 여러분들이 쓴 이름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또 프린트 해서 요번에는 가로 안에 B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또 프린트 가로 안에 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는 ABC라는 저장 공간, 즉 변수를 만들고 100, 200, 300을 각각 ABC에 대입해라라는 명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라인에서부터는 A 변수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화면에 출력해줘. B 변수에 있는 걸 출력해. C 변수에 있는 걸 출력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는 ABC에 있는 들어가 있는 것을 화면에 출력을 해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화면에 100, 200, 300이 나오면 우리가 실제 메모리에 만든 이 숫자가 저장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재생 버튼 한번 눌러 보시면 밑에 터미널 부분에 어때요? 100, 200, 300이라고 출력이 되죠. 우리가 변수, 저장 공간을 만들고 대입시킨 이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ABC라는 저장 공간에 실제 이 값들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값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오늘 VS 코드 한번 설치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변수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런 변수들을 실제 한번 우리 VS 코드에서 실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변수명을 만드는 그런 그런 이제 규칙들이 있고요. 그런 규칙들을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복잡한 일들을 컴퓨터한테 대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 계산 처리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계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기 처리하는 뭐냐면 제어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함수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주말 시작되는 금요일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